나이 개가 되는 거야. 강재인이 턱을 잡아 올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져봐 세리야. 얼른. 멍멍. 강세리는 온몸이 떨렸지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모든 걸 다 가진 여자였는데 이제는 바닥에 기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YL그룹 안주인 자리에 앉아 우아하게 티타임을 즐기던 그 손으로 지금은 강재인이 신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부에서 막다른 길에 놓인 강세리가 어떻게 강재인이 노비로 전락하게 되는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강세리는 완벽한 승리자였습니다. 강재인이 남편 황기찬을 빼앗아 YL 그룹의 새로운 안주인이 되었고 재인의 아들 황은호까지 죽게 만들면서도 죄책감 하나 없이 웃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를 재인이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오늘 이 순간을 위해 덫을 쳐 두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덫이 지금 세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배신, 함정, 폭로가 연달아 터지면서 세리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인은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어머, 내 구두가 더러워졌네. 빨리 와서 닦아 세리야. 강재인이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한치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강세리는 황급히 구두 솔과 천을 들고 제인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억 권짜리 목걸이를 걸고 있던 목이 이제는 굽어져야 했습니다. 손을 뻗는 순간 제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입으로 닦아야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내 혓바닥이 구두 닦기에 아주 좋을 것 같아. 세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제인이 자신을 완전히 짓밟으려는 의도이었습니다. 모멸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이 굴욕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인의 눈빛에서 더 큰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리야, 혹시 너 또 화가 나서 나도 없애려고 할 텐데. 제인이 세리 귀에 속삭였습니다. 걸핏하면 사람을 죽이니까. 근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 세리의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인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황은호의 죽음도, 황기만을 병원 침대에서 죽이려 했던 일도, 심지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범죄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모르는 사이 더 큰 덫에 걸리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준비한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든 내 영상은 녹화되고 있고 또 내가 죽으면 모든 정보는 자연히 경찰서로 가게 되어 있거든. 강재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세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제인의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게 녹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제인이 처음부터 완벽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CCTV는 물론이고 숨겨진 카메라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사느냐? 아니면 가슴에 번호표를 달고 이름 없이 평생 철창에서 사느냐? 제인의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섬뜩했습니다. 제인아, 우리 친구 아니었니?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할 거야? 세리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애원했습니다. 제인이 크게 웃었습니다. 친구? 내가 내 남편을 유혹할 때도 우린 친구였고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때도 우린 친구였어. 그때 내 눈엔 친구가 보였니? 세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인의 목소리엔 그동안 쌓인 분노와 원한이 녹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리야, 넌 이제 끝났어. 제인이 가까이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세리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황기찬을 유혹해 결혼까지 성사시켰던 날들, 제인의 자리를 빼앗으며 우쭐해했던 순간들,
YL 그룹 안주인이라고 불리며 쾌감을 느꼈던 기억들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네가 모든 걸 알 수 있었어?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황기찬이 널 배신했거든. 제인이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남자가 모든 걸 다 털어놨어. 네가 어떻게 우리 은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우리 집안의 복수심을 품고 황기찬에게 접근한 거, 세리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기찬이 자신을 팔아넘겼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아줌마 며칠 쉬시라고 휴가 보내드렸어. 내가 집안일 하도록 해. 제인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요? 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리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때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했던 자신이 이제 하녀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모살이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전 취식은 안 되지. 제인의 목소리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겨우 용서를 받나 싶던 순간 제인이 내민 건 더 큰 모욕이었습니다. 아이고, 거실이 왜 이렇게 더러워. 일단 거실 청소 먼저 해. 다 하면 방 청소도 전부 다 하고. 제인이 마치 하녀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커튼도 더러워졌더라. 얘 싹 걷어서 대청소 한번 하자고. 200평이 넘는 이 대저택. 세리는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바로 그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청소라면 책상, 서랍, 장식장, 제인이 숨겨둔 증거가 있을 만한 모든 곳을 자연스럽게 뒤질 수 있었습니다. 이건 굴욕이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 하면 밥하고 오늘은 소고기가 먹고 싶네. 아참, 소고기는 한우 툭불로 해야 하고 양념은 내가 좋아하는 걸로. 알지? 예전에 우리 집 다니면서 자주 봤잖아. 돈은 네 돈으로 사오고. 제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리의 자존심에 못을 박았지만 세리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쳤습니다.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제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녹음 파일이나 증거 영상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에서 USB와 여러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세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라면 제인을 역으로 위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제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고 있어, 세리야? 세리는 황급히 USB를 주머니에 숨기며 돌아섰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서재 청소는 내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실 먼저 하라고 했잖아. 제인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세리를 훑었습니다. 이 큰 집을 혼자 어떻게 다 하라고요? 세리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냥 교도소 가서 편히 쉴래? 거기서는 청소할 곳도 작고 밥도 차려주고 얼마나 좋아. 제인이 비꼬며 말했습니다. 세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알았어, 할게. 다 할게. 그 순간 제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손님이 와. 우리 엄마 최자영 사모님 말이야. 치매가 있으시긴 하지만 가끔 정신이 또렷할 때가 있거든. 그때 내 꼴을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세리는 모든 것을 잃고 그날 밤 자신이 한때 여주인이었던 집에서 하인이 되어 잠들었습니다. 차가운 다용도실 바닥에서 담요 한 장에 의지하여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USB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세리는 제인이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세리야, 일어나. 아침 준비해야지. 우리 시어머님께서 일찍 오신다고 하시더라. 세리는 몸이 온통 아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청소를 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세리가 열심히 커튼을 빨고 있을 때였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서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리야, 아직도 밥 안 했어? 그건 이따가 하고 밥 먼저 해. 뭐 하는 거야? 제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커튼 빨고 있잖아요. 이것부터 끝내고 할게요. 세리가 지쳐서 대답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내가 밥 먼저 하라고 했으면 밥 먼저 하는 거야. 커튼은 나중에 해도 돼. 세리는 이를 악물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부엌이 아니라 제인의 서재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어딘가에 자신의 목을 쥐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반격을 꿈꾸던 그 순간 예상 밖의 인물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제인이 문을 열자 노숙자가 들어왔습니다. 황기찬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세리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숙자가 세리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리야? 넌 여기서 뭐하냐? 숙자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리 지금 신부 수업 중이에요. 현모양처가 되는 길. 세리야 노래 부르면서 해. 멍멍. 제인이 세리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숙자 앞에서 세리를 더욱 굴욕 주려는 의도이었습니다. 꺄. 어머님, 보세요. 우리 집 안주인 면접 보러 왔다가 하인 취직했네요. 제인이 숙자에게 설명했습니다. 노숙자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인아, 무슨 일이야? 세리가 왜 그러고 있어? 세리가 어머님께 많은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을 받고 있어요. 제인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숙자의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주버님이 깨어나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강세리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제인은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 앞에서 굴욕을 당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집안일이 점점 익숙해져 가나 보네. 좋아, 잘하고 있어. 제인이 만족한 듯 말했습니다. 너는 전생의 하인이었나 보다. 딱 너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런데 제인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황기만 오빠가 깨어났다고 하던데? 세리는 당황했습니다. 기만이 깨어나면 자신이 그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왜 이렇게 당황해? 깨어나면 안 되는 거야? 제인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모두들 깨어나길 바라는데 너는 죽었으면 하는 것 같다? 제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이 깨어나자마자 바로 너와 경찰을 찾으시던데 병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신 때 세리는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땐 오빠가 나를 협박하니까 나도 그럴 생각은 없었어. 나도 모르게 그런 거야. 뭐가? 어머 세상에. 너 정말 아주버님을 죽이려고 한 거니? 제인이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내 표정 보고 떠본 거였는데 진짜였구나. 강세리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인이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함정을 판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인물을 줄게. 제인이 더욱 음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리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와 황기찬, 누가 더 나쁜 놈이라 생각해? 제인의 질문에는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리는 잠깐 생각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황기찬이 더 나빠요. 그 사람이 더 많이 죽였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 황기찬이 죽어 마땅하겠네? 제인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나며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세리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네, 그래요. 세리는 기찬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인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러면 내 손으로 황기찬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제인이 차분하면서도 냉혹하게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세리는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리 기찬을 원망해도 직접 그런 일을 하라고 하다니.
제인이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물론 벌써 그렇게 되면 재미없지. 바로 없애면 재미없으니까. 제인의 목소리에 소름 끼치는 즐거움이 묻어났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굴욕감을 맛보게 해줘야지. 네가 나한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찬이에게 똑같이 돌려주는 거야. 세리의 등골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네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그때 너의 개목걸이를 풀어줄게. 제인이 세리의 목을 가리키며 음침하게 웃었습니다. 세리는 자신도 모르게 목을 만져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족쇄가 점점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